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일단 우리를 환대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빨강머리엔 북클럽을 이제 기획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잠깐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빨강머리엔에 대한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쓰면서 한없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빨강머리엔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한없이 떠들 수 있는데, 빨강머리엔을 또 다시 읽으면서 제가 또 한 번 또 엄청 펑펑 울었어요. 그 펑펑 울었던 장면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어느 내성적인 사람의 수줍은 사랑.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말을 걸어오는 문학 작품 속 캐릭터가 있다. 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주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하여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바로 빨강머리 앤의 매슈다. 고아소녀 앤과 천하의 모범생 마릴라의 팽팽한 기싸움. 앤을 훈육하기 위해 엄한 벌칙을 주어도 그 벌칙마저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버리는 앤에게 마침내 항복하는 마릴라의 사랑. 이게 이제 주요 서사죠. 그런데 매튜의 사랑은 되게 수줍게 나와요. 그래서 매일 기상천외한 실수를 새롭게 저지르면서도 절대로 똑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앤. 네, 그래서 자기가 매일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주머니 저는 똑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잖아요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이렇게 저는 좀 앤에게 자기 변호의 능력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진짜. 예, 우리가 자기를 잘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지적했을 때 우리는 움츠러들어요, 많이들. 그런데 요즘에 저는 앤을 생각하거나 또 데미안을 생각하면서 앤이라면 어땠을까? 데미안이라면 어땠을까? 자신감 넘친 또 뭐 예를 들어서 삐삐라면 어땠을까? 삐삐롱 스타킹이랑 삐삐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용감한 주인공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더 센 언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학의 힘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앤의 천연덕스러움, 이 소설이 정말 대표적인 관전 포인트는 앤의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 매번 짜릿한 두 사람의 감정 줄다리기에 비하면 매슈의 사랑은 뭔가 밋밋하고 단조로워 보여요. 뭔가 너무 조용해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매슈는 처음부터 이 죽은 깨 빨강머리 고아소녀에게 흠뻑 반해요. 마릴라와 앤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감과 이 변덕스러움으로 가득하다면 매슈와 앤의 관계는 처음부터 항상 맑음. 이게 저는 환대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이 막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앤을 볼 때는 매슈는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하다는 듯. 더 이상 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넌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예, 넌 더 빛나기 위해서 애쓰지 마.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빛나기 위해서 기를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빛나기 위해서 기를 쓰는 우리의 삶과는 달리 애는 그냥 실수하고 난리치고 요절복통 왜 늘 파란만장하지만 그래도 받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늘 받아주는 사람이, 마릴라는 항상 조건이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가르치고 싶어 하니까. 마릴라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아이들한테는. 똑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면 매슈는 그냥 그저 어화둥둥 그저 어화둥둥 내 사랑.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좀 사실은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렇네요. 앤에게는 이런 사랑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잖아요. 고아였잖아요. 근데 고아였던 앤에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마릴라가 입양을 반대했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겪어내고 매슈가 결심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 내가 얘를 입양해야겠다. 그 장면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제가 왜 이 책으로 북클럽과 글쓰기 수업을 이렇게 합쳐보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린 시절 빨강머리 앤을 읽을 때는 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따돌림 당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어른이 되어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 매슈의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이 작품의 숨은 백미임을 깨달았다. 평생 여자아이들에게는 말도 걸기 싫어했던 수줍고 내성적인 매슈가 앤을 위해 일생일대 깜짝 변신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슈는 처음에는 여자 옷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슈가 몰래 앤의 옷감을 사기 위해서 이 카모디에 있는 상점에, 원래 카모디에 있는 상점은 뭔가 큰 일이 뭔가 중요한 걸 사러 갈 때 매슈가 마차 타고 멀리 가서 뭔가 사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자 점원에게는 말도 못 붙이던 평생 수줍은 아저씨였던 매슈가 오직 앤을 위해서
옷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모든 아이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예, 다른 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빨강머리 앤만 뭔가 허전해 보였던 거예요. 아니 우리 앤이 왜 다른 아이들 속에 있을 때 뭔가 허전해 보이지? 알고 봤더니 퍼프 소매가 없었던 거예요. 퍼프 소매 이렇게 네, 뽀얗단. 예, 퍼프 소매가 그때 유행이었던 거예요. 다이애나가 많이 입고 맞아요. 나오는. 다이애나는 항상 완벽한 룩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다이애나 엄마는 항상 다이애나를 예쁘게 입히잖아요. 정성껏 막 예, 공주처럼 공주처럼 키우죠. 그런데 마릴라는 어떤가요? 검소하게 검소한. 키우죠. 그래서 항상 소매가 딱 붙어요. 안 그래도 마른 애를 더 딱 붙은 옷을 입으니까 회색빛 원피스 예, 이런 거 더 입잖아요. 말라 보이죠. 그러니까 매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이애나처럼 예쁘게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풍성한 소매가 달린. 그런데 마릴라가 그런 풍성한 퍼프 소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옷감이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실용적이지 않다. 예, 옷감이 많이 많이 드는. 든다. 예, 그래서 금욕주의자고 철저한 실용주의자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옷감을 사러 가는 거예요. 몰래 아름다운 옷감을. 그래서 매슈는 퍼프 소매가 달린 화려한 옷을 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몰래 그 상점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는 뿌듯함에 사로잡히죠. 이제야 우리 앤이 화려해 보이네. 예, 그래서 아이를 위해 돈을 쓰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은 어른인 매슈가 짊어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받은 물질적인 혜택보다 더 커다란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은 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앤을 보살펴주고 앤을 위해 돈을 쓰고 앤을 위해 학교를 보내고 이거는 내가 어른이니까 해주는 것이지만 내가 앤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앤이 뭔가를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하죠, 앤이. 그런데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냥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잘 있는 모습만을 봐도 너무 좋은 거죠. 그거 예. 자체로 사랑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구나. 예, 그게 진짜 깊은 의미의 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대라고 할 때는 보통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같이 사는 사람을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도 당연히 환대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우리는 너무 신경을 쓰다가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의 고객화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고객님으로 모시면서 사실 정작 내가 정말 아껴야 될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늘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환대를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환대가 필요한 순간에 혹시 환대받지 못하던 순간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글을 써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제들을 이미 준비해 놓긴 했는데 이거를 읽다 보면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글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으면서 쓰는 거더라고요, 저는. 예, 읽으면은 뭔가 영감이 계속 떠올라요. 좋은 작품을. 그래서 제가 주로 책을 많이 읽는 방법은 많은 책을 병렬 독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병렬 독서 하는 와중에 그래도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사실 읽었던 책을 또 읽는 거예요. 예, 읽었던 책을 내가 사랑하는 책을 또 읽었을 때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읽었던 책을 또 읽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다시 읽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빨강머리엔을 함께 읽으면서 이 장면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환영받고 환대받고 싶었을 때 사실 환대받지 못했던 기억 그런 환대받지 못했던 슬픔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그 글쓰기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빨강머리엔 글쓰기 수업 우리 2월 12일부터 하잖아요. 2월 12일부터 이 해금서가라는 곳에서 하게 될 텐데 거기서는 이제 1대1 멘토링을 해드려요. 멘토링 진짜 기대가 돼요. 예, 1대1 멘토링. 1대1 멘토링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게 힘들어서 예, 해주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쵸. 받는 사람은 좋지만 네. 그래서 제 수업에는 글 쓰다가 막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북콘서트 때 오셨었잖아요, 작가님께서. 네. 그때는 감수성 수업으로 오셨는데 이게 실제로 영접하는 그 충전이 있어요. 그 영혼이 충전이 돼요. 눈이 직접 마주치는 만난다는 게. 눈이 마주치고 말도 하고 사인도 하고 이 기운을 이렇게 충전하는 거예요. 네. 네. 마음껏 가져가세요. 네, 작가님으로부터 저의 기운을 많이 가져가세요. 충전.
네. 이게 너무 이 오프라인의 체험이 너무 네.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막 보자마자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자마자. 너무 힘든데 작가님 만나서 너무 좋다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세상에서 책을 통해, 제 책이 아니어도 돼요. 책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너무 멋진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작가님을 책을 통해서 먼저 처음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맞아요. 예. 팟캐스트도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우리가 저에게 만나게 된 계기가 책 때문이죠. 네. 저의 책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지윤 씨도 팬으로서. 책을 쓰고. 네, 맞아요. 네. 저도 이 끝까지 쓰는 용기라는 작가님의 책 읽으면서 정말 용기 얻고 네. 저 또한 작가가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예.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네.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 따스함이 작가님만의 따스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 수업 받을 때 막 이렇게 호되게 지적당하면 이렇게 자신감도 저는 사라지고 지적 절대 안 해요. 네, 절대 그런 거 내가 안 해요. 써도 예. 되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작가님 수업은 그 따스한 사랑이 담긴 지도가 진짜 핵심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못 받았던 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칭찬을 별로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특히 대학원에서 완전 미운 오리 새끼였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서럽게 환대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에서 무조건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응원의 기술을 사실 저는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원해야 이 사람이 잘 쓸까? 이건 정말 저도 배우고 싶은 그 티칭의 기술인데요. 그렇죠. 티칭할 때 느끼죠. 네. 어떻게 이 사람, 근데 길을 그냥 무조건 영혼 없이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잘한 점을 포착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재능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재능을 끌어내서 그 사람이 진정 자신의 블리스를,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글쓰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아직 낳지 않은 나를 꺼내줘야 돼요. 예, 그게 응원의 기술이에요. 그런 글쓰기 수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제가 독자분들을 만날 때는 제가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글쓰기 배울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주로 대학원에서 배웠지만 항상 너무 높은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가 죽잖아요. 맞아요. 예, 높은 잣대나 아니면 정해진 잣대. 근데 저는 이런 글쓰기의 기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글쓰기의 기술, 어떤 순서를 정해서 쓰시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매번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나에게 맞는 티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티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대1 멘토링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일단 랜덤하게 글쓰기를 해서 찾아내고 그 사람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따로 주는 방법도 있고 다 같이 똑같은 주제로 쓰더라도 그분의 어떤 사람은 묘사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제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게 잘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칭찬을 못 받아봐서 그리고 칭찬을 심지어 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예, 안 믿는 그 마음이 방어 기제더라고요. 예, 그 방어 기제를 뚫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잘 밀어드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손잡아드리고 이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끄집어내주시고. 맞아요. 예. 마저 매튜의 사랑 이야기를 네. 일단 완성하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울었던 거예요. 마릴라가 여자아이는 불필요하다면서 고집스럽게 앤을 거부하거든요. 처음에는 앤이 일종의 불시착을 한 거죠. 그쵸. 앤은 자기가 환영받을 줄 알고 왔는데 남자아이를 원했던 남자아이를 거죠. 원하는 그 아주 보수적인 농민들의 마을이었던 거예요. 농장을 경영해야 되니까 농장을 경영하려면 근데 남자라고 꼭 힘센가요? 어린 소년일 그리고 텐데. 농장에 힘만 필요한가요? 지혜도 필요하고 보살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앤을 딱 보고 앤이 너무 삐쩍 말랐으니까 얘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릴라는 겉모습만 본 거죠. 도대체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이지만 너무 냉담한 질문을 던진 거죠. 마릴라는 너무 이성적이었던 거예요.
이성이 항상 우리를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마릴라가 도대체 오라버니 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정말 쓸모가 없지 않겠어요 라고 쓸모라니. 예, 심각한 질문을 던지니까 매슈에게서 놀라운 대답이 돌아와요. 그 애가 애니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그 애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래 애니 우리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애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진 않을까? 그 장면이 어릴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커서 읽으니까 아마 이 좋은 번역을 통해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장면이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도 중요하고 책을 끝까지 다 읽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러네요. 쓰는 용기, 끝까지 읽는 용기. 이 모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니까 눈물이 정말 펑펑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아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매슈의 조용한 고백을 들으며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존재조차도 그 어떤 불평과 고민 없이 완전히 내 곁에서 품어주는 것. 내가 상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더라도 내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내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리라 결심하는 것. 태양을 향해 끊임없이 각도를 바꾸며 어떻게든 햇빛을 더 많이 쐬고 싶어하는 해바라기처럼 오직 N의 일거수일투족에만 관심의 안테나가 뻗어있는 천하의 외골수 매슈. 그의 사랑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고 보상받으려 하지 않기에 더욱 성숙하며 그 어떤 타인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기에 비로소 완벽해진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신에게, 더 깊은 배려와 자비를 누릴 자격이 있는 당신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이 세상에 베풀 힘이 있는 당신에게 매슈의 조건 없는 사랑, 화려하지 않으나 더 낮은 곳에서 빛나는 사랑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역시 사랑이다. 예, 앤을 읽고 있으면 자꾸만 뭘 쓰고 싶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빨강머리 앤 자체가 저에게는 뭔가 심장의 펌프 같아요. 예, 심장의 펌프처럼 계속 나에게 글을 쓰고 싶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고, 그냥 저는 보통 강의 준비할 때 엄청 책을 많이 읽거든요. 네. 많이 읽고 이것도 알려드려야지, 이것도 그러면서 PPT가 한없이 길어지는데 제 PPT가 보통 막 200장이 넘어요. 다 보여드리지도 못하는데 일단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또 글쓰기 수업을 소개하니까 뭔가 좀 더 그 공부만 하는 PPT보다 또 좀 더 재밌는 면이 살아있는 있네요. 느낌이 예, 또 뭔가 있죠. 또 저의 소통을 감정을 하니까. 저의 네. 감정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또 이게 되게 정말 좋네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여기 작가님께서 가장 좋은 티칭을 글쓰기 교실 등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사랑의 티칭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은 사랑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충전해야 되겠어요. 네, 사랑을 듬뿍듬뿍 네. 사랑과 응원을 담은 글쓰기 질문 티칭이 남겨주셔도 되는 됩니다. 거죠. 지금 뭐 궁금한 거나 네. 뭐 글쓰기나 뭐 융심리학도 네. 저는 아, 많이 저는 하니까 그 예. 사감이 어떤 주제로 네.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환대에 관한 이야기 아까 처음으로 해주셨었죠. 네, 그래서 내가 환대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뭐 네. 그런 거에 관한 글쓰기도 그런 할 글쓰기도 거고. 해보고 좀 이렇게 짧은 글쓰기도 도움이 되고요. 그냥 어떤 거는 그냥 스피디하게 우리 5문장만 써보십시다.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A4 한 장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네. 처음에 글쓰기 할 때는. 근데 많이 써보신 분들은 한 장도 모자라서 막 더 쓰시는데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5줄만 써보자고 하면 아마 그 정도는 써볼 수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짧은 글쓰기랑 조금 깊이 있는 글쓰기 그리고 사실 리라이팅이 제일 중요한데 내 글을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잘 안 고쳐지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훈 씨의 글은 되게 감성적이면서도 되게 차분하거든요. 냉정과 열정이 잘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책은 좀 더 열정을 더 예, 냉정을 좀 더 가라앉히고 열정 좀 뜨거운 지훈 씨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네. 이 글쓰기 수업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저에게 저는 그런 뜨거움을 더 뭔가 발휘해야겠다라는 연주에선 그런- 그게 보여요. 네, 연주에서는 연주- 뜨거움이 보이는데 맞아요. 네. 글쓰기에선 아무래도 어. 모범생 천지윤이 있어요.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각자 다른 페르소나가 네. 나오거든요. 네네.
저는 지윤 씨를 만나면 지윤 씨가 항상 웃고 있어서 같이 웃게 되는데 또 되게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쳐져서 우리 정말 슬프지 않아? 막 같이 그것도 또 재밌어요. 그러다가 막 낄낄 웃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페르소나가 나와요. 그럼요. 제 안에서 또 뜨거운 열정의 글이 나올 거를 생각하니까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예, 그래서 사랑도 해보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뭐랄까요? 꼭 뭐 막 사귀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우정을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저는 우정도 사랑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저는 누구를 좋아하면 그 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치 사랑했을 때랑 비슷한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는 너무 막 귀찮고 힘들고 그 사람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새 많은데 사실은 그래도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빛나는 에너지가 나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너무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고 예, 살만나게 베토벤도 항상 하고. 사랑했잖아요. 베토벤도 보면은 이제 그게 다 미스테리죠. 정말로 누굴 그 사랑했는지 이런 게 불멸의 연인이 누굴까라는 걸 다 막 미스테리죠. 추적하잖아요. 다 미스테리지만 항상 베토벤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 사랑. 때문에 그 사랑과 정말 미친 듯한 열정 때문에 우리는 베토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격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요즘에 격정. 예. 격정이라는 단어가 음.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게 며칠 전에 제가 어저께 녹음한 그 피아니스트 허대욱 선생님의 곡 그 안에 너무 많은 드라마와 제목이 격정이에요? 아니요. 예, 제목. 제가 느끼는 제가 느낀. 이 작곡가의 감수성은 격정이 있다. 애수와 격정이 있는데 와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 막 연습하다가도 많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윤 씨를 울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써보세요. 네, 무엇이 지윤 씨를 울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음악가의 음악이 왜 나를 울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핸델의 울게 하소서 그거 들을 때도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잘 못 쓰겠더라고요. 왜 우는지. 그런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그런 것들을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왜인지 모르고 울 때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어떤 감정의 결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빨강머리에는 결이 굉장히 우리가 잃어버린 감수성을 되찾아주는 그런 결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감수성을 되찾아야 그리고 없었던 감수성도 막 충전을 해야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성 충전 그리고 마음의 결을 찾아주기 이런 주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주제를 준비하고 있고 당신의 열정은 정당하다. 예, 당신이 꿈꾸는 그 세상은 옳다. 너의 사랑은 옳다. 예, 그리고 너의 사랑은 충분히 응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그 칭찬과 그 응원이 그 사람을 더 좋은 글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그냥 공허한 칭찬만 날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갖고 있는 내용, 예, 그 사람이 어떤 씨앗으로 갖고 있는 내용에 이 글쓰기 선생은 물을 주는 거죠. 예, 그 사람의 어떤 감수성의 씨앗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의 씨앗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의 씨앗일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의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글쓰기 선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글쓰기 책도 조금 낭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댓글도 한번 읽어주세요. 아티스트 선희님께서 네. 지난 여름 번아웃으로 힘들었을 때 작가님 책으로 버티고 이겼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책이셨는지 궁금한데. 네, 어떤 책인가요? 네. 그래서 그 번아웃이 사실 저도 번아웃을 진짜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번아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번아웃 이후에 글을 못 쓸까봐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번아웃이 오려고 할 때 잘 쉬어주고 그리고 좀 나를 빨강머리 앤처럼 뛰어놀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원래 어른들이 시킨 대로 안 하고 꼭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새롭게 더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신나. 그게 블리스예요. 또 그런 엉뚱한 면이 너무 예, 그런 사랑스러워. 엉뚱한 그런 짓을 하고 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앤처럼 그렇게 사고를 치고 막 이렇게 가족들한테 혼나고 그렇게 어린애처럼 좀 사고를 치고 나면 번아웃이 많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또 막 뭔가를 지르는 거죠. 막 여행 막 예약해놓고 같이 가자고 조르고 막 사후적으로 조르고 이미 다 예약해놓고 그렇게 한번 놀고 오면 예, 그렇게 에너지가 또 1박 2일이라도 그렇게 잠깐 갔다 오면
번아웃이 예, 좀 극복이 되고. 신나고 아 이게 정말 사람이 놀아야 되더라고요. 놀아야 돼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노는 게 너무 지금 우리가 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지금 그쵸. 세상. 그런데 놀 때는 좀 잊어버리세요. 정말 단 하루라도 좀 내가 어떤 디지털 기기 같은 것도 좀 멀리하고 좀 나를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자. 네. 그렇게 한번 글쓰기에 그럴 때 모닝 페이지를 하는 거죠. 모닝 페이지. 네, 모닝 아침에 페이지 일어나서 하시잖아요. 프리라이팅 하는 거요.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의식을 바로. 예. 옮기는 것처럼. 네, 그래서 막 씻고 이러면 벌써 의식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거의 저는 어떨 때는 눈 감고 쓸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바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예, 눈 감고 쓸 때는 꿈이 기억이 나요. 예, 꿈 내용을 옮기는 것도 되게 좋은 프리라이팅이거든요. 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거군요. 예, 눈을 감고 있으면 아직 꿈이 약간 반 정도 지속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몽사몽이 되게 좋은 상태예요, 글쓰기. 좋네요, 진짜. 예, 모닝 페이지를 위해서는. 근데 뭐 나중에 정말 똑바로 내가 나의 글을 써야 될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프리라이팅은 내가 감수성을 일깨우는 연습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프리라이팅을 할 때 항상 문장으로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문장을 쓰는 훈련이 우리가 마치 이제 운동할 때 운동은 저는 항상 운동도 안 하면서 운동을 얘기해주더라고요. 근육이랑 되게 비슷해요, 글쓰기가. 예, 그래서 근육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근육이 붙으면서 근육이 탄력이 생기고 이러면서 체력도 같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근육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글쓰기 근육이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 탄성이 생기려면 계속 문장을 정말 숨 쉬듯이 정말 들숨. 뱉어내야 예, 되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들숨처럼 읽고 날숨처럼 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들숨처럼 읽고 날숨처럼 쓴다는 그 정신으로 항상 읽고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절로 문장으로 쓰게 돼요. 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단어로는 안 끝나요. 그냥 문장으로 흘러나오게끔 맞아요. 하는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이제 글 쓰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하는데 문장이 마음속에서 흘러요. 예, 문장이 마음속에서 강물처럼 흘러요. 강물처럼. 예, 그래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마치 그 왜 미술에서 데칼코마니 기법 있죠. 데칼코마니 기법 말고 그거 무늬 떠내는 거 있네. 그 기름 같은 거 이렇게 유성 물감 같은 거 이렇게 풀어놓고 그거를 떠내는 그 기법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데칼코마니는 대칭 기법이고 마블링이라고 하나요? 마블링 기법 같은 거를 하면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이 흐르는 생각을 그걸 이렇게 떠내는 거예요. 종이 그 막 흐르고 있는 그 무늬들을 종이에 딱 찍어내면 그게 뭔가 무늬가 생겨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생각이 나를 흘러가게 내 마음속을 흘러가게 만들려면 좋은 이야기들을 항상 내 마음속으로 이야기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환대를 해야 돼요. 예, 이야기를 항상 초대를 많이 해놓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데미안도 항상 살고 있고 싱클레어도 살고 있고 안나 카레니나도 살고 있고 뭐 영화 속의 주인공도 많이 살아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저것도 소설이잖아요. 소설 속에 저런 인물들도 살고 있고 뭐 센과 치히로도 살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우리 안에 살게 하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주 풍요로운 카니발로 만들어보자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속에 카니발. 예, 카니발을 항상 하고 있으면 할 말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내면아이라는 그 글에 대해서 제가 마흔의 관아에서 쓴 적이 있었는데 마흔의 관아에서 제가 그 상처에 대해서 글 쓰는 것이 어렵지만 정말 좋았다는 고백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제가 여기서 재인용을 했거든요. 끝까지 쓰는 용기에서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면서 왜 고통에 대한 글을 써봐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상처로부터의 주랭랑이었다. 30이 넘어서도 상처와 대면하는 법을 몰랐다. 무조건 도망치기만 하면 아픔이 마치 오래전 책갈피 속에 끼워두고 영영 펼쳐보지 않은 단풍잎처럼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상처는 밀림 속의 복병이었다. 이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을지 알 수 없는 빽빽한 밀림 속에서 트라우마는 마치 은밀한 복병처럼 아무 데서나 튀어나왔다. 내가 트라우마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누군가 비슷하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트라우마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내가 컴플렉스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콤플렉스가 진정한 내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걸 깨달으니까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처와 진검승부하는 것. 예, 상처와 진검승부하는 것이 글쓰기예요.
내 상처를 맨몸으로 대면하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면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 마치 활 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면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이너 차일드.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고자 평생 애썼는데 알고 보니 너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해 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내면아이 이너 차일드라는 심리학 용어에 그토록 반항심이 들었던 이유는 그게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정말 툴툴거리지 않고 남 탓도 하지 않는 듬직한 어른이 되고자 그토록 애썼는데 또다시 어쩔 수 없는 내 안의 나약한 소녀로 퇴행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퇴행이 아니라 대면이더라고요. 대면. 아직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내 자신을 용감하게 인정하기. 아주 어리고 유치하지만 어디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나의 내면아이의 목소리가 네가 나를 항상 무시하니까 그렇지. 날 무시할수록 넌 더 힘들어져. 네가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내면아이가 뭔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아이가 그동안 어디 있다가 정말 튀어나온 걸까? 숨어 있었던 거죠.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를 억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안의 철부지 소녀가 이제 어른이 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었어. 이제 그만 나를 상처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이제 너의 한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환청이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게 내가 울고 있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어린 소녀가 제가 빨강머리 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나에게도 고아 소녀가 있구나. 내가 한 명의 고아 소녀였구나. 물론 저는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그런 사람이에요. 예,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또 하나의 고아 소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내면아이예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지훈 씨도 사랑 많이 받고 컸잖아요. 예, 그런데도 엄마한테 듣지 못한 사과의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 예, 엄마 그때 나한테 왜 나를 그렇게 때린 거야? 막 이렇게 우리 할 말 되게 왜 많잖아요. 밥을 안 먹는다고 날 청소기로 때린 거야. 청소기로 때렸다고요? 네. 그 조그만 아이를? 아, 진짜 이런 기억이 우리가. 그리고 왜 나를 왜 네. 한겨울에 맨발로 날 쫓아낸 거야. 그건 정말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창피를 주면 안 돼요, 애한테. 네, 어렸을 때의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영화를 룩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뜻밖의 장면에서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게 내면아인가 보다. 오열을 했거든요. 네. 그게 그 주인공이 네. 텅 빈 방을 이렇게 누군가가 사라지고 텅 빈 방문을 열어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눈물이 나는 게 내가 이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과 상처가 있구나. 혼자 남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는 뭐 성인이 돼서 겪은 어떤 그런 상처인데 그게 완전 눈물 버튼이 그렇죠. 어딘가 이게 내 오장육부 안에 어딘가 이게 숨겨져 있구나. 그럼요. 그때의 당혹감, 외로움, 적막함, 나 혼자만 버려졌다는 느낌. 예. 그런 것들이 그것도 내면 아이인가요? 맞아요. 그럼요. 내면 아이가 진짜 아이일 때 생긴 상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내면 아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럼 네, 연약한 맞아요. 나의. 어제도 내면 아이가 상처받았을 수도 있는 아, 거죠. 오늘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면 아이는 꼭 아이 때 받았던 상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용어인 거예요. 정말 이게 심리적인 용어.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상처받아서 자라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또 자라지 못한 부분 플러스 아주 순수하고 해맑아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죠.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짧게는 못하고. 또 댓글이 좀 지나갔는데요. 네, 엄청 지금 네.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내면 아이에 역시 여러분들이 네. 눈물 버튼이 아티스트 있군요. 선희님이 가끔 네. 글을 쓰곤 합니다. 밝고 네. 유쾌한 글을 쓰고 싶은데 자꾸만 내 안에 우울한 글을 쓰게 돼요. 그게 내면 아이의 함성일 수 있어요. 내면 아이의 아우성일 수 막 있어요. 울고 있는 건 거죠, 내면 네. 아이가? 네. 그럼 언젠가 많이 쓰다 보면 밝은 글도 쓰게 될까요?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밝은 글을 써야 한다는 게 강박일 수도 있어요. 밝은 내가 글을 꼭 안 써도 밝아져야 돼요. 된다라는 것도. 네, 밝은 글을 꼭 안 써도 되고 어쩌면 선희님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이 우울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진짜 나인 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걸 한번 먼저 응원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꼭 밝은 글을 네.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요. 내 안에 철부지 소녀가 정말 냉동인간처럼 어디선가 숨죽이고 있다가 내면아이라는 이름을 딱 부르니까 너 지금 이제 나 부르는 거야? 마치 오랜 마취에서 깨어난 듯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서 나 아직 이 얘기 하고 싶고
그때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별별 기억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친구가 말도 안 하고 전학 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여자아이였는데,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인데, 뭐 주소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그리움.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불친절한 것 같은데, 그 아이만은 나에게 친절했던 그 친구한테 편지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내면 아이는 참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끝없는 이야기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글쓰기의 소재를 굉장히 많이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바로 이건데 어처구니 없었지만 천만 다행인 것은 이제 나에게 그 내면 아이를 다독여줄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힘이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글로 쓸 네, 수 있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글의 형태로 내가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어떤 치유 못지않게 예, 정말 나 자신을 응원해주고 다독여주고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타인에게. 그래서 제가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에서 그 11살 때 상처에 대해서 그게 제가 좀 뭐랄까요, 원형적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뭐 원초적 트라우마, 뭐 핵심 트라우마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 가장 내가 들여다보기 싫은 것, 가장 힘들고 어쩌면 근데 그 핵심 트라우마가 제가 왕따를 당했는데 그 경험이 저를 많이 규정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비관적인 생각들을 계속 마흔이 넘어서도 어딜 가도 그 생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진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그거이기도 하네요. 내가 트라우마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이 느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글을 쓰고 나면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까지 갇혀있진 않구나. 사실은 많이 극복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 뭐 20%일 수도 있고 예, 30-40%까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력하다고 생각하자면 무력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잘 살고 있었고 생각보다 나 자신을 잘 추스르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쓴 책이 나의 어린 왕자인 거예요. 그 나의 어린 왕자에서는 내면 아이의 그 상처를 정말 거의 다 꺼내봤거든요. 그런데 쓰고 나서도 또 생각해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내면아의 상처를 다독여줄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면아이가 점점 밝아져요. 예, 밝아질 수 있고 지은 씨도 더 밝아질 수 있을 거예요. 저 예. 너무 밝아지면 조증 아니에요? 지은 씨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많이 치유가 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게 예. 이렇게 노폐물이 나가는 것 그럼요.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있잖아요. 카타르시스예요. 네, 카타르시스. 예. 엄청 많은 그 감정적인 고여있는 어떤 게 음악을 통해서 분출이 되니까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지만 저도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내면 아이, 상처받은 아이가 있음을 종종 이제 그럼요. 불현듯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내가 여기 이거 아직 너무 아프구나. 다만 내가 덮어놨을 뿐이구나. 네, 그게 방어기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아프니까 덮어두자. 네. 예, 그런데 덮어만 두지 그게 치유는 안 되거든요. 네, 진짜. 내가 일부러 치유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게 글쓰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대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립된 고통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을 오픈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봤는데, 고립된 고통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고통을 누군가와 교감하면 고통마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라는 그 느낌이 결국에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글을 쓰고 나면 그 고통이 어느 순간 뭔가 다른 꽃으로 승화돼 있어요. 어떤 글쓰기에 꽂힐 수도 있고, 이야기에 꽂힐 수도 있고, 사랑에 꽂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는 엄마가 막 나를 내쫓고 청소기를 때리고 그랬지만, 나중에 또 그 상처를 잘 돌보다 보면 엄마가 끝내 나를 받아주셨구나. 엄마가 가장 내가 외롭고 힘들 때는 또 엄마가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것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가 내 인생의 크로머와 데미안이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크로머는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병 주고 약 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크로머이기도 하고 데미안이기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은 씨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 같은데 병도 많이 주셨지만 약도 많이 주셨을 그쵸.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사실 네. 그런 게 상처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공포일 수는 일단 있죠.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냥 네. 웃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웃기면 상처가 많이 치유된 거예요. 예, 저는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처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겪은 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여전히 나에게는 꼭꼭 닫아놓은 그 비밀의 방에 비밀의 방. 이렇게 해놓은 비밀의 방이 다음 책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밀의 방을 뭐 바로 그 다음 책이 아니고 10년 후에 쓰셔도 괜찮은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근데 이거는 또 얘기가 길고 예, 또 오늘의 인스타 라이브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 수업을 네. 통해서 네. 그런 누군가 그 시작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빨강머리 앤을 읽다 보면은 마릴라가 변하는 장면들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마릴라는 되게 딱딱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금욕주의자. 예,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이성적인 진짜. 사람이었는데 그냥 만났을 때 친구가 되기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마릴라가 앤 때문에 변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눈물겨웠는데 이제 앤이 그 포도주를 잘못 먹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이아나에게 과일 주스를 먹여야 되는데 과일주를 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앤의 부주의함, 덤벙거림, 예,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사고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애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첫 번째 술을 마셔본 경험이 주스인 줄 알고 마셨는데 그게 술이더라. 이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다이애나 부모인 거예요. 다이애나 부모들이 앤을 용서하지 않은 거. 아, 정말요? 예, 앤을 용서하지 않아서 다이애나와 앤을 못 헤어지게 만나게 되는. 예, 중간에 못 만나게 돼요. 그렇구나. 예, 못 만나게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정말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마릴라가 제발 우리 앤을 용서해 달라고. 마릴라는 절대 용서 같은 거 빌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에게 한 번도 고개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베리 부인한테, 다이애나 엄마한테 가서 가장 그 동네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맨날 애를 공주처럼 해서 입히는 예, 그런 집에 가서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 에고를 다 버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 문을 두드리면서 진짜 엄마 생각 나더라고요. 저도 아,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고 누군가에게 빌고 이랬을 때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 마음을 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마릴라가 에고를 버리고 마침내 엄마가 되는 순간이죠. 예, 내가 지은 씨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냥 한 사람의 여자, 인간, 해금 연주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존재가 되어야겠다. 그런 순간 있으셨죠? 그럼요. 예, 아이를 저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엄마로서의 지은 씨는 훨씬 강할 거예요.